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쏠릭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며칠 동안 이제 가을이 오나 싶을 정도로 선선했죠. 하지만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19호 태풍 쏠릭이 중형급 세력으로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2일 오후에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겠고 이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직접적인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이 32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무산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취소되면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받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세수는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운영이 예상되는 60년간 발전 용량에 따라 받게 되는 지역자원시설세 1조 2천억 원과 기본지원금 3천억 원, 사업자 지원금 3천억 원이 증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영덕군의 1년 예산 4천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로로 인한 세수 감소분도 3년간 123억 원으로 추산되고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마저 취소될 경우 1조 원가량의 세수가 날아가 버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우리 경북 지역에 관해서 아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세수 손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의 분석 결과 원전 건설 과정의 고용과 소비 등 기회비용과 사업 중단 갈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 사회적 비용을 합하면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미 원전이 운영되는 경주의 경우 갈등의 사회적 비용만 1조 8천억 원, 울진과 영덕은 기회비용만 각각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 예정된 부지에 다른 공단이나 산업이 입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 운영의 기회비용과 추가적인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경제기술적 인프라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 못지않게 이제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안 사업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GS건설이 하자 부실 시공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들을 배치해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공포심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포항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번의 입주 사전 점검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자 부실 시공으로 인해 결국 준공 승인 대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자 접수가 많다 보니 현재 1,567가구 중 3% 수준인 50가구 정도만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건설사는 고객 성향을 강성 등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명 입주민 블랙리스트를 만든 셈입니다. 고객 성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다. 옆에 계신 분은 미친 강성이다. 이렇게 이제 쪽지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게다가 현장 사무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용역 업체 직원들을 상주시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포심까지 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하자 대시공 요청한 거 한 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엉망으로 지은 것도 모자라서 무슨 깡패들 사무실에 앉혀갖고 말도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대기업입니까?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다음 분양 상품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라며 고객 성향이란 항목 때문에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을 평가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이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3.5%,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9%, 잘 모르겠다는 평가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지지도 순위 8위를 차지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도 순위는 전국 6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5.5%, 잘 못하고 있다 21.4%, 잘 모르겠다 3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얻은 득표율 28.2%보다 지지도가 17.3%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지지도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9.2%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4.7%로 14위, 경북은 44.3%로 15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9%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의 2분기 고용은 줄고 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2분기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4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1.4%가 올랐으며 세부적으로는 식품과 비주류 음료, 교통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마다 오는 10월까지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통계조사입니다. 조사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흡연과 금주, 영양 등의 건강 행태와 고혈압과 당뇨 등 22개 영역에서 실시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누 조정 훈련장이 안동호에 있습니다. 물길이 길어서 장거리 훈련 장소로는 전국 최고로 손꼽히는데요. 전지 훈련을 위해 전국에서 선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누가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나아갑니다. 6년 전 안동시가 23억 원을 들여 안동댐 호수에 조성한 카누 조정 훈련센터입니다. 스페인 국제대회를 앞둔 카누 청소년 대표팀은 올해 전지 훈련장을 안동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청소년 올림픽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안동수상센터에서 19박 20일 일정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포함해 국내 5개의 카누팀이 현재 안동에서 훈련 중입니다. 이렇게 안동이 카누 훈련장으로 각광받는 건 다름 아닌 지형적 이점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드물게 댐 본체에서 상류까지 30km가 넘는 물길을 갖췄고 훈련에 장애가 되는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포항은 좀 바다랑 이렇게 접해 있어가지고 파도도 많이 치고 좀 그 교각 같은 다리도 많이 있어가지고 훈련하기에 좀 많이 불편함이 좀 있고, 안동 같은 경우 좀 장거리 훈련하기에 되게 파도도 괜찮고. 카누 조정 훈련센터가 생긴 후 길주중학교 등 안동에서만 3개의 교내 카누팀이 생겼고 안동여고 이민아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동 카누 조정훈련센터에는 연간 10,000명 가까운 선수들이 찾고 있는데요. 한국 카누의 미래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안동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도움은 연간 한 5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안동 강변에서 전국체전 카누 종목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세한경영연구원이 지난 1년간 출자 출연기관 4곳에 대해 리더십과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등 10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2위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3위는 경주문화재단, 4위는 스마트미디어재단이 차지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종합해 공시를 하고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나 경영자 재계약, 급여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주시에는 8개 출자 출연기관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시설관리공단 외에 장학재단 등 3곳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경주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으로 현재 경주의 보험 가입률은 76%입니다. 경주시는 보험 가입 유예 기간이 8월에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사를 속속 폐지하고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없앤 시장 관사를 다시 부활시켜 자기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를 14채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장이 관사로 쓰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99.9제곱미터로 대구시가 지난 2016년 1월에 6억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전임 김범일 시장이 없앴던 관사를 10년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대구시는 1년 뒤인 지난해에는 행정부시장 관사로 대구시 북구의 전용 면적 97제곱미터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 주고 샀고 올해는 5억 3천만 원을 들여 경제부시장 관사를 구입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구입한 관사는 모두 5개로 2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국제관계대사를 위한 관사를 살 예정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관사를 없애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업무적으로 봐서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어떤 비효율성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들인 관사 이외에도 빌려 쓰고 있는 관사도 9개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3억 1천만 원, 월세도 매년 1억 2천만 원이 듭니다. 모두 관사 14곳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과 부시장 관사의 경우 관리비와 전기요금의 커튼 구입비까지 매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매입 비용 그리고 또 관리비
이런 공과금 모두 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 실시된 게 이제 23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되고.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서울에 관사 2곳을 임차하던 달성구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대만 등 동남아 3개국에 가을 배추를 수출하기로 하고 44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물량은 4,500여 톤, 15억 원어치이고 2.5kg 한 포기당 수출 가격은 10월 출하분은 425원, 11월 출하분은 362원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봄배추 650톤을 대만에 수출했고 내년에는 계약 재배 농가를 46농가로 늘려 시설과 기자재 구입비 2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가격 인상분을 바우처로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구이고 지난해의 경우 380여 가구가 31만 3천 원씩 1억 2천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나자 가을이 성큼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미리 만나는 호미곶의 초가을 정치와 등대에 관한 특별한 전시를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푸른 하늘과 흰 파도가 우러진 호미곶. 지난 110년간 한 줄기 빛으로 이곳 백기를 밝혔던 호미곶 등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등대역. 박물관에서는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스파냐의 라코르냐 등대는 피카소에게 깊은 영감을 줬으며 1910년대에 만들어진 어청도 등대의 등면기 렌즈는 가스등과 석유 등 백열전구로 이어지며 백기를 밝혔던 우리 등대의 역사입니다. 예술가의 소재가 된 등대와 화폐와 우표 등의 갖가지 생활용품도 볼거리입니다. 등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류와 함께한 등대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빛 등대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등대 총회에서 주목받은 전시를 호미곶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30개국 2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으며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폭소 클래식 콘서트가 울진 문화예술관에서 열리며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위드 뮤지컬 앤 재즈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단위의 신수산물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권역별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6곳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인천, 호남권은 나주에, 올해까지 물류센터 2곳을 우선 건립하고 2022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의 물류센터 4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에는 분산시설과 지파시설,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춰 처리 물량 규모화를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등과 함께 벤처 투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벤처 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이 2,01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3년 이내 156개 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27.5%로 높았고 청년 창업기업의 고용 증가율도 21.1%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성장세를 감안하면 올해 신규 고용 증가는 5,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 정치망에 참치떼가 몰려들고 있지만 올해 배정된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해 어민들이 그냥 바다에 버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영덕 앞바다에서 수천여 마리의 참치가 그물에 잡혔지만 지난 3월부터 내려진 조업정지 명령 때문에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참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대부분 죽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방류해도 어자원을 회복할 수 없다며 수산당국이 조업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가을이 오나 싶을 정도로 선선했죠. 하지만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19호 태풍 솔릭이 중형급 세력으로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2일 오후에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겠고 이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직접적인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이 32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